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청나라의 황제 걸륭제에 관한 것입니다. 요새 한국 신문을 보면 청나라 황제인 걸륭제의 옥새를 어떻게 했다 이런 기사들이 잔뜩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호주에서는 이 걸륭제에 대해서 과거 어떠한 언급이 된 적이 있을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 녹음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녹음은 호주에서 언급된 걸륭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걸륭제를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hinese Emperor Qianlong. 그렇게 발음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걸륭제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걸륭제를 그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걸륭제를 소개한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여기 6대 황제이며 1711년생이라는데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러한 그림이 있어요. 여기 말을 타고 있죠. 여기 뒤에 화살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된 게 5개의 화살, 그다음에 까만색으로 된 게 2개의 화살, 이런 그림이 있군요. 이건 한글로 된 위키피디아인데 요 다음 페이지, 여기 National Gallery of Victoria의 페이지에 보면 또 같은 그림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훨씬 크게 이 걸륭제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NGV에서는 왜 이걸 이렇게 한 걸까요? 하고 보니까 과거에 걸륭제에 대한 전시회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목이 A Golden Age of China, 중국의 황금 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걸륭제를 소재로 해서 전시회를 한번 크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2015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120개의 예술작품을 전시했다고 하는데 호주의 내셔널 갤러리는 어디 가서 이런 거를 가져왔을까요? 여기 읽어보면 베이징의 팰리스 뮤지엄이라는 데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팰리스 뮤지엄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베이징의 팰리스 뮤지엄이라고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거 읽으면 뭔가요? 고궁박물원. 그래서 고궁박물원이라는데 그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자금성을 박물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예술작품 및 과거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여기 고궁박물원이라고 여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간판이라고 부릅니까? 현판이라고 부릅니까? 그런 게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 글을 써준 사람은 주은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은래의 자필 현판을 크게 걸어놓은 고궁박물원에서 호주의 내셔널 갤러리 오브 빅토리아가 120개의 예술작품을 빌려다가 2015년에 멜번에서 전시회를 크게 한 것이죠. 이 전시회를 소개한 글에 보면 걸륭제는 누구누구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가장 성공적인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Fourth and longest living emperor, 네 번째, 그 다음에 가장 오래 산 청나라 황제라고 소개해놨어요.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강희제가 홍타이지의 손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5대잖아요? 홍타이지부터 강희제까지가 3번이고 강희제부터 걸륭제까지가 또 3번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홍타이지가 누르하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한글로 된 위키피디아에 보면 걸륭제가 6대 황제다라고 번듯하게 적어놨는데 National Gallery of Victoria에서는 이 사람을 4대 황제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양 사람들이 청나라 역사를 이렇게 모르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숫자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1644년에 시작했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명나라를 무너뜨린 청나라가 1644년에 시작한 건 맞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 전에 홍타이지가 조선에 와서 전쟁한 이야기랑 그 전에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한 이야기랑 이런 거는 다 청나라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이유가 뭐건 간에 알겠어요. 왜 내셔널 갤러리 오브 빅토리아에서 걸륭제를 4대 황제라고 소개했는지. 그러니까 이걸로 미뤄볼 때 아마도 중국 역사에 좀 이해가 있는 호주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홍타이지부터 걸륭제까지 언제 태어났으며 즉위를 언제 했고 언제 사망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 아버지가 사망한 때가 그 아들인 황제가 즉위를 하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보면 걸륭제는 1735년 옹정제가 사망했을 때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년에 태어나서 35년에 황제가 되니까 24살에 황제가 된 것이죠. 이 괄호 속에 숫자를 적었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몇 번째 아들이다예요. 그러니까 숭덕제는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 순치제는 숭덕제의 9번째 아들, 그래서 걸륭제는 옹정제의 4번째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NGV에서 이 걸륭제를 소개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많이 썼는데 시도 많이 쓰고 산문도 많이 썼는데 걸륭제가 개인적으로 쓴 시는 당나라 전체 618년부터 906년까지 당나라 전체의 시인들이 남긴 시보다 더 걸륭제가 혼자 쓴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당나라를 A dynasty known for its golden age of poetry, 시의 황금 시대, 중국 시의 전성 시대, 뭐 두보, 이백 그런 사람들 다 당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이 걸륭제가 혼자 쓴 게 많다는 거죠. 시를 뭐 양으로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줄 올라가면 이 걸륭제가 황제할 때 중국이 the wealthiest and most populous, 가장 부유하고 가장 인구가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NGV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케빈 러드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케빈 러드가 수상일 때 한 얘기들이 이 정부 기록으로 남아서 이 호주 정부 웹사이트에 가면 다 있는데요. 케빈 러드쯤 되면 걸륭제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중국말로도 언급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여기에 있는 이 기록은 영어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한 문장만 딱 읽어보려고 합니다. We can now with clarity look back to the 18th century. 우리가 지금 18세기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To the height of China's wealth and power during the reign of 진롱 Emperor. 걸륭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중국의 부와 권력이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호주 사람과 청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혹은 중국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뭐 강희제가 어떻다는 둥, 뭐 홍타이지가 어떻게 타는 둥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케빈 러드 말고 또 걸륭제를 언급한 잘 알려진 호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봅카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제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는 이 사람은 뉴사우스웨일스 프리미어였는데 그리고 되게 오래 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의 직업은 그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역할이 변하더니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2018년에 호주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강의를 한 장소는 ANU고 이 강의를 할 때 이 사람이 UTS에서 역할을 맡고 있었죠. 이 사람이 강의한 내용의 일부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엄청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793년에 청나라에 도착하죠. 영국에서 보낸 대표단이. 이 대표를 우리가 맥카트니 백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백작이 되기 전에 그 앞에 귀족 칭호가 잔뜩 있었죠. 근데 이거를 청나라에 가시라고 했더니 그럼 조건은 나를 백작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백작이 되죠. 무역을 하자고 걸륭제에게 말했더니 걸륭제의 답이 엄청 잘 알려져 있는 얘기죠. 이 청나라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걸륭제가 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무역을 하려고 갔던 시도가 실패한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당시에 이 맥카트니와 함께 갔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시간을 꽤 많이 보내죠. 그러면서 중국을 관찰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맥카트니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나 본데 여기서 보아하니 영국 군함 2척만 오면 청나라 해군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호주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1788년에 첫 번째 함대가 여기 시드니에 오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두 번째 함대가 오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영국에게 이거 93년이니까 비슷한 때죠. 보아하니 청나라 해군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만의 개인적인 판단이냐? 우리가 청나라 역사에 양무운동이라는 걸 알고 있죠. 양무운동이라는 것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군수공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양무운동을 소개하는 같은 페이지에 보면 뭐 해군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북양함대, 남양함대 뭐 이런 걸 만들었다. 이거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보던 얘기입니다. 여기 같은 데를 보면 함대는 중국에서 건조한 배도 있었으나 주력함은 주로 영국, 독일에서 구입하였다. 그러니까 적군과 싸우려면 적국으로부터 배를 사와서 거기랑 싸워야 하는 것이죠. 만일 이순신 장군이 일본이랑 싸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배를 사와야 한다면 그거 얼마나 웃기는 장면이었겠습니까? 청나라가 영국과 싸웠던 아편 전쟁이 이 남양함대, 북양함대를 만드는 것보다는 더 앞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건의 순서는 다르지만 영국과 해전을 했었다는 것과 영국에서 군함을 사와야 됐다는 것은 사실이죠. 여기 남양함대를 눌러보면요. 남양함대가 어떤 배를 쓰는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이 배들을 미첼 앤 코라는 데서 사왔다는 거예요. 이 미첼 앤 코라는 데를 따라가 보면 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찰스 미첼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이며 이때 배 장사를 잘해갖고 결국 이게 흘러 가서 이 회사가 현재의 롤스로이스와 BAE 시스템즈의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여기까지를 읽어보고 나서 다시 1793년에 걸륭제와 메카트니 경의 대화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조금이라도 중국에서 알고 있었다면 걸륭제가 이때 우리는 필요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 당신들 보아하니 5척의 배를 끌고 왔는데 그 중에 뭐 2척은 필요하니까 타고 가시고 나머지 3척을 여기다 두고 가신다면, 당신들이 차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뭐 녹차 4봉지, 그 다음에 뭐 항아리 2개, 뭐 양장피 3접시, 서비스만두 10접시 드릴게요. 그리고 뭐 자주 오세요. 2년에 한 번씩 오세요. 이런 종류의 대화를 했다면 과연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같은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흘러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청나라의 황제 걸륭제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